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아토믹 러너 체르노브입니다. 당시 조작 체계가 다른 게임들이랑 많이 달라가지고 익숙해지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그럼 어떤 게임인지 플레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게임 오프닝 먼저 보시고요. 출발합니다. 게임 시작할 때 나오는 이 배경음악은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중독성이 있고 듣기 싫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도 그렇게 촌스럽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이 게임은 1988년 오락실에 등장을 했고요. 데이터 이스트에서 만들었습니다. 게임의 장르는 런앤건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액션 슈팅 게임이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하려면은 주인공이 처음부터 들고 나오는 레이저가 제일 좋거든요. 하지만 저는 게임 리뷰를 하는 입장이니까 모든 무기를 사용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어려우면은 레이저로 갈게요. 지금 사용하는 무기는 불의 링이 4발이 연속으로 나가죠. 파이어볼이라고도 하고요, 파이어 휠이라고도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없네요. 이 무기는 부메랑이죠. 누가 봐도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은 말 그대로 발사하면은 갔다가 우리에게 되돌아오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무기 아니고요. 지금 사용하는 무기, 이 게임에서 가장 안 좋을까요? 우리는 표창이라고 불렀습니다. 가까이 붙어서 쏘면은 연사력은 이 게임에서 최고이긴 하지만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발사를 하면은 2번만 링을 발사를 할 수 있고요. 그 링의 최대 맥시멈은 표창이 8개가 한 번에 돌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이 게임에서 제일 사용하기 싫은 무기가 저는 표창입니다. 표창보다는 차라리 이 불이 낫죠. 지금 사용하는 무기는 이름은 모닝스타 전자채찍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필드에서는 이 전자채찍이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보스전만 아니면은 좋은 무기인데 보스전에서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연사력이 안 좋기 때문이죠. 이런 슈팅류 게임에서는 역시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무기가 좋기는 합니다. 엔화 표시가 된 동전이 나오죠. 이 동전은 5,000점을 주고요. 달러도 나옵니다. 달러 동전은 2,000점밖에 안 줍니다. 엔화 동전이 점수가 더 높은 거는 뭐 제작사의 마음이죠. 저 동그란 것을 밟고서 지나갈 수도 있고요. 점프를 멀리 뛸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 업 아이템은 무기의 위력을 증가시킵니다. J 아이템은 우리 캐릭터의 점프력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아니, 채찍을 들고 있는데 첫판 보스를 만났습니다. 첫판 보스 채찍으로 상대하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운이 좋으면 죽지 않고 클리어가 될 거고요. 그래도 첫판 보스인데 목숨 하나 잃기 싫죠. 철퇴가 넓은 범위에 비하면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지 않고요. 연사력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다행히 한 마리도 안 잃고 클리어를 했습니다. 전자채찍이 아니고 일반 레이저 무기였다면은 이 보스는 아주 손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얼마나 빨리 클리어가 되냐면은요, 얘가 머리도 내밀기 전에 이렇게 빨리 끝나거든요.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호감게임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란색 업 아이템은 총알의 연사력을 높여주고요. 노란색 업 아이템은 총알의 사정거리를 늘려줍니다.
파워업은 총 3개가 있고요. 플러스 점프까지 올려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버튼을 모두 3개를 사용을 합니다. 점프 버튼, 그리고 총알 버튼, 나머지 1개는 앞을 보느냐 뒤를 보느냐 방향 전환 버튼입니다. 버튼은 3개 뿐이지만 처음 이 게임을 플레이하신다면은 그 조작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정신이 없어요. 거기다가 점프를 제자리 점프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가던가 뒤로 점프를 할 때 레버를 같이 조작을 하면은 우리가 한 바퀴 덤블링을 하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나는 제자리 점프를 하면서 앞으로만 공격하고 싶은 조작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점프를 먼저 누른 다음에 방향키 조작을 해줘야지 됩니다. 말로는 정말 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플레이를 하면은 이 방법이 왜 그렇게 헷갈리는지, 아마 이런 조작 체계 때문이라도 이 게임을 조금 플레이하다가 관두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는 일부러 제가 표창을 먹었습니다. 표창이 연사력이 가까이서 빠르기 때문에 목이 긴 개인가요? 기린인가요? 얼굴은 개죠. 아무튼 저 개의 가면을 벗기는 게 왠지 모르게 고수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동네 형이 한번 벗기는 걸 보고요. 저도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가면을 벗겼습니다. 동네 형이 벗기는 거를 보기 전에는 가면이 벗겨지는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리 총알을 쏴도 안 벗겨졌었거든요. 필드에서는 정말 안 좋은 표창이기 때문에요. 빨리 다른 무기로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개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고통은 감수해야죠. 이 게임이 오락실에서 현역으로 가동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동전을 넣고 플레이했을 뿐입니다. 게임의 스토리도 몰랐고요. 오프닝이라고요. 그런 건 그냥 버튼 연타로 바로바로 넘겨버렸습니다. 봐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집에서 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영어도 읽을 수 있고 게임의 스토리도 궁금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 게임이 체르노빌 원전을 가지고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게임이 나오기 2년 전에 86년도에 그 사건이 일어났고요. 당시 소년들은 이 게임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뉴스에서 그렇게 크게 이 게임을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에서는요. 아이고,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 등장을 했네요. 그런데 일본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은 어떻게 그런 큰 사건을 가지고서 게임으로 만들 수 있냐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작사에서는 우리가 카르노브라는 게임 만들었거든. 이 게임은 그 게임에 사촌인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 거야 라는 말로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통했는지 데이터 이스트는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제작사에서 아니야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잖아요. 이 게임의 제목이 아토믹 러너잖아요. 달리는 인간 발전소가 부제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원전 사고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와! 저는 레이저 무기를 쏘기 위해서 앞에 다른 무기를 안 먹으려고 점프를 뛰었는데, 와, 그 타이밍에 맞춰서 공중으로 저기 총알을 발사해서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슈팅 게임들이 그렇지만 한 번 죽으면은 정말 답이 없는 게 이런 슈팅 게임들이잖아요. 파워업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게임은 죽은 자리에서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약간 뒤로 밀린 다음에 게임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거는 무한 코인을 해도 실력이 없으면은 엔딩을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저는 죽었을 때 이렇게 화면 뒤로 밀려서 다시 시작하는 이런 류의 게임을 안 좋아합니다. 무한 코인으로 엔딩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게임을 좋아해요. 그래야지 명절이나 소풍 같은 날 주머니가 두둑할 때 엔딩 보고 싶은 게임 그냥 코인으로 밀어붙여서 엔딩을 볼 수 있잖아요.
자, 지금 이 무기는 처음 보여드리죠. 미사일이 2발이 발사가 되는데 유도 기능이 있습니다. 유도탄. 우리가 앞을 보고 있든 뒤를 보고 있든 알아서 무기가 따라가서 적을 맞추는데 연사력이 너무 좀 아쉽죠. 저라면은 유도탄을 쓸 바엔 차라리 전자채찍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유도탄을 사용할 때는 건강 걷기, 뒤로 걷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얘는 걷는 게 아니죠. 달리는 거죠. 그런데 뒤를 볼 때는 왠지 걷는 것 같습니다. 첫판 보스의 동생같이 생긴 녀석이죠. 공격 방법도 똑같고요. 레이저였다면 이 녀석 또한 금방 처리할 텐데 연사력이 떨어지는 유도탄이라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철가면이 벗겨지니까 얼굴은 공룡 트리케라톱스가 생각이 나네요. 얼굴이 닮았습니다. 이 게임의 주인공 체르노브는 전직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였습니다. 어느 날 탄광 근처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 사고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면서 죽을 뻔했는데 겨우겨우 살아나게 됐습니다. 9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나니까 몸에 초인적인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초인으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데스테리안이라는 조직이 손을 내밉니다. 우리랑 같이 지구 정복을 해보지 않겠나? 하지만 체르노브는 거부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그들과 전투를 벌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프닝에서 짧게 빠르게 지나갔던 그 스토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런데 초인이라고 해도 초인스럽지가 않죠. 그냥 일반인보다 높이 점프할 뿐입니다. 그의 몸에서 무슨 무기를 발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무기는 주워 먹어야지만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적들과 몸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냥 스쳐도 죽습니다. 초인인데 유리몸을 가지고 있고요. 방금 전에 헬리콥터는 이번 스테이지 보스였는데 뭐 연사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제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주인공의 단점, 앞으로만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렇게 필드를 뛰어갈 때는 자신의 뒤에 있는 아이템을 먹지를 못합니다. 뒤로 가질 못해요. 그냥 화면이 강제 스크롤 되면서 제자리에 서 있을 뿐이지 바로 한 발짝 뒤에 있는 아이템도 못 먹는, 이게 무슨 초인인가요? 직접 플레이 해보시면 아시죠? 뒤로 못 가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주인공은 초인으로서 일반인보다 몇 배나 높이 뛸 수 있지만요, 이 게임에서 그 초능력을 이용한 높이 뛰기는 어지간하면은 공인을 해야지 됩니다. 점프를 뛰는 순간 죽을 확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최대한 점프는 자제를 해야지 되는, 그게 뭐야. 일반인보다 좀 나은 게 높이 뛰기인데 그 점프마저 적들 때문에 맘대로 뛰지 못하다니. 게임을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내가 뛰어야 할 타이밍에 적들이 딱딱 튀어나오고요, 우리한테 공격을 합니다. 아니면은 점프를 뛰어서 아이템을 먹어야 할 타이밍에 적이 나와서 우리랑 부딪힐 수 있는, 지금 봐봐요. 딱 점프를 뛰려고 하니까 바로 총을 쏩니다. 정말 배치를 교묘하게 어렵게 잘 해놨습니다. 이 게임에서 오래 살려면은 최대한 점프를 안 해야지 됩니다. 이 게임이 오락실에 출시된 후에 4년 있다가 1992년에 메가드라이브로 이 게임이 이식이 됐습니다. 정말 이식이 잘 됐고요. 하지만 이 게임의 제작자들도 양심이란 게 있었는지 이식을 할 때는 원전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쏙 빼고 스토리를 바꿨습니다. 메가드라이브 스토리는요, 체르노브는 우주 탐사를 위한 슈트를 연구하는 3명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젊은 과학자였는데요. 어느 날 한밤중에 악명 높은 조직 데스타리안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의 여동생 체르미는 납치가 됐고요. 아버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개발해온 슈트는 데스테리안과의 결전을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능이 내장된 전투 보병의 제복임을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곧이어 체르노브도 적들한테 잡혔지만요. 슈트의 힘으로 공경에서 벗어나가지고 여동생을 구출하려고 데스테리안의 본거지로 달려가는 중입니다. 메가드라이브 버전의 스토리가 더 좋지 않나요? 주인공이 왜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슈트를 입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고요. 이 보스는 두 번째 스테이지랑 똑같이 생겼죠. 네, 같은 보스고요.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이 보스는 머리 반 톡 빠져서 도망을 갔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랑 대결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이 턱에 올라탑니다. 그럴 때 우린 밑으로 지나가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 눈을 하나 보시면은 이번엔 도망가지 않고 머리와 몸이 분리돼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연사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스테이지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게임을 플레이 해보면은 반복되는 음악, 정말 적은 비용으로 음악도 하나만 만들어서 반복하고요. 저비용, 보효율, 그리고 배경은 다른 듯 하지만 반복입니다. 정말 단순 패턴이 비슷비슷하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용량도 그렇게 크지 않게 만든 게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집에서 편하게 연사를 이용해서 게임을 플레이하지만요. 당시 오락실에서는 연사 그런 거 없잖아요. 계속 버튼을 누르면서 적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야지 되고, 점프도 적당한 시기에 해주면서 뒤에서 적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그런 적들도 봐봐요, 점프를 함부로 뛸 수가 없죠. 이게 점프를 뛴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으니까요. 점프는 정말 최소로 줄여야지 됩니다. 특히 아이템 같은 거는 앞에서 떨궈야지 뒤에다가 떨궈 놓으면은 그냥 그거 못 먹고 지나가야지 되니까요. 그 부분도 굉장히 불편하고 속상하고요. 또 아이템이 나왔다고 성급하게 먹으러 가다가 그 타이밍에 맞춰 이렇게 정말 절묘하게 잘 배치해놨죠. 딱 아이템 먹기 좋은 곳에다가 적을 배치해놔서 우리가 먹으러 가면은 바로 이렇게 죽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유 겨우 먹었네. 죽으면은 파워업이 초기화가 되니까 어떻게든 빨리 다시 원상복구 하려고 서두르게 되잖아요. 아유 이것도 못 먹네. 저렇게 아이템 먹는 것도 까다롭게 만들어놨고요. 망치같이 생긴 이 장애물도 언제 어떤 타이밍에 터뜨려가지고 지나가느냐 기다리느냐 중요합니다. 아이고 이거 이야, 운이 좋게 통과를 했네요. 저거는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구간이라고 밖에 안 보이죠. 자꾸 죽어서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요. 이제 가장 무난한 레이저로 계속 공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번 죽었기 때문에 여기를 멀리 뛰어넘지를 못하거든요. 죽으면은 역시 점프력도 부족하니까 저렇게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곳을 통과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유 이거 안 먹고 싶었는데 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나가는, 이거 살려주세요.
정말 쉽지 않죠. 아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발판을 총알로 없애버린 거였죠. 없애지 않고 이렇게 밟고 건너뛰었어야지 되는데 연사니까 그냥 쭉 누르고 있어서 발판을 보기도 전에 폭파시켜버린 거였습니다. 이 철퇴도 하나만 나가면은 정말 별 볼 일 없거든요. 최소한 2개는 나가줘야지 쓸모가 있습니다. 지금은 철퇴보다는 파이어볼 공격이 낫죠. 음악이 바뀌면서 곧 보스전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번 스테이지 보스가 저는 끝판 보스보다 어렵습니다. 당시 오락실에서도 살을 잘 바른 뼈다귀만 남은 익룡같이 생긴 이 녀석, 여기서 많이 죽었습니다. 저 심장이 약점이거든요. 7발이나 8발을 맞춰야지 우리한테 한번 덮치거든요. 그 타이밍을 잘 점프로 피해야지 됩니다. 만약에 거리가 조금이라도 벌어지면은 저렇게 닿아서 죽던가 아니면은 벌 같은 것들을 쏘아야 됩니다. 벌을 쏘지 않을 적당한 거리에서 심장을 7발이나 8발 정도를 정확히 단발로 맞추면서 정확히 점프로 피해야지 됩니다. 무려 2번이나 피해야지 되기 때문에 정말 쉬운 난이도가 아닙니다. 한 번 피했습니다. 이제 심장만 다시 잘 맞춰주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피하면 됩니다. 머리가 들어갈 때 심장을 맞춰서 점프를 하면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여기서 게임 오버가 났군요. 2번을 보스를 공략을 했는데 실패를 했죠. 그래도 일단 이름은 새기고요. 코인을 넣고 다시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타이머 디자인이 굉장히 클래식하네요. 오락실에서 이렇게 이어 한다는 거는 정말 큰 마음 먹지 않는 이상 이어서 안 하죠.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게 훨씬 오래 하고 이득이니까요. 우와, 보스도 못 보고 가다가 죽었네요. 이어서 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정말 화가 나죠. 본인한테 화가 납니다. 자, 빨리 넘겨서 보스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실수 없이 잘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할만한 거고, 거리를 너무 벌렸더니 벌 같은 걸 날리죠. 위험합니다. 그리고 총알을 쏠 때도 머리를 내놓을 때가 아니고 들어가던가 나올 때, 최대한 목이 짧을 때 심장을 맞춰줘야지 우리가 피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지금 뭐하고 있니? 이러니까 제가 이 게임 리뷰를 미루고 미룬 거거든요. 그때도 못했는데 지금도 못합니다. 여기가 정말 고비예요. 여기만 넘기면은 할만하거든요. 끝판 보스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무슨 초능력자야. 한 방에 죽으니 최소한 2방에만 죽었어도 마계촌처럼 말이죠. 그러면은 뭔가 기회라도 있을 텐데 정말 벌 같은 걸 또 쏘아야 되고, 동전 넣고 다 죽어서 지금이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기회네요. 또 이어서 하긴 싫으니까 한 번 피했죠. 자, 이제 한 번만 잘 피하면 됩니다. 쫄아가지고 미리 점프를 하게 됐죠. 야야야, 그만 좀. 이게 너무 거리 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도전 갑니다. 정말 주머니가 두둑한 날이 아니면은 이 정도까지 오락실에서 이어서 하진 않습니다.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엔딩 봐야죠. 빨리 데스테리안을 마무리를 하고서 지구의 평화를 지켜야 되니까요. 코인을 이 정도 넣었으면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신중하게 또 이어서 하기는 정말 싫거든요. 신중하게. 리듬 좋죠?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장 맞추는 타이밍도 좋고요. 자, 이제 쏘면서 안 되는군요. 야야야, 벌 피해야 돼. 살았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서 한 방 맞추고 뛰기. 왜 안 오니? 한 방 쏘고 피하기. 네. 자, 한 번만 더 피하면 됩니다. 한 방 맞았고요. 거리는 더 벌어지지 않게 왔다 갔다 컨트롤을 잘 하고 있는데 머리를 너무 앞뒤로 내밀죠. 좀 일정하게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또 벌 쏜다. 죽을 뻔했고요. 한 방 안 맞았어요. 됐습니다. 자, 이제 연사를 이용해서 없앴습니다. 이런 공룡 뼈다구 같은 놈을 우려먹을 수도 없고 여기서 몇 번을 이어서 하게 만든 건가요? 화가 납니다. 자, 이제 이 게임에서 제일 어려운 보스를 클리어했으니까요. 우리 주인공, 인간 발전소 앞만 보고 달려가면 됩니다. 무기는 지금 이 무기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다른 걸로 바꿨다가 또 고생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싫거든요. 이제 고생은 그만. 이 부분에서도 총알을 함부로 쐈다가는 우리의 발판이 없어지겠죠. 이 발판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서 오는 노란색 이름은 주프리나라고 합니다. 주프리나도 이용해서 점프를 해줘야 되고요. 게임이 끝나고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이렇게 잡졸들의 이름이 한 번씩 다 나와줍니다. 그런데 보스의 이름은 알려주질 않아요. 아니, 제일 중요한 게 보스 아닌가? 이런 잡졸들만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공중에서 나오는 미꾸라지 같이 생겼지만요, 지금은 저 녀석들이 아마존에 사는 칸디루 같이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꼴보기 싫다는 거죠. 칸디루 아시죠? 10년 전인가 잠깐 유행했었는데 아마존 물속에서 오줌을 함부로 놓다가는 저 칸디루가 남자 요도를 타고 몸속에 들어와서 제거하려면은 잘라야지 된다는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잘라야지 된다는 게 정말 무서웠죠. 하지만 알고 보니까 남자 요도를 타고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성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아마존에 가서 오줌도 함부로 싸지 말라는 거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벽지를 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복 패턴, 정말 아까 봤던 그림 또 나오는 것 같죠? 그리고 배경음악도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계속 우려먹고 있고요. 칸디루 녀석들 또 나왔네. 스쳐도 우리는 한 방이니까요. 앞뒤로 계속 녀석들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랑 부딪히려고 노력을 하죠. 칸디루같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무서운 놈들. 어려운 구간 잘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망치 구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뭔가 트릭이 만만치 않게 숨겨져 있어가지고 연사를 여기 이거 어떻게 지나가나요? 이래서 연사를 함부로 사용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게임 잔인하게 만들었죠. 어떻게든 우리 힘들게 만들려고요. 어쨌거나 망치같이 생긴 부분 어떻게 통과하는지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쏘고 가고 쏘고 갑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그냥 여기서
죽어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맵 설계 정말 끝내주게 잘 했습니다. 우리들 화나게 말이죠. 음악이 바뀌었죠. 보스전입니다. 거대한 로봇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위치에 있으면은 처음에 쏘는 총알 어떻게 쏴도 다 지나가고요. 이제 연사를 이용해서 저 동그란 핵을 계속 맞춰줍니다. 우리가 풀 파워업이 아니라고 해도요, 한번 죽었지만 그 죽은 부분부터 아이템을 다 먹고 왔으면은 연사를 이용해 이 정도 공격만 해주면은 두 번의 분해 없이 한 번의 합체 분해로 클리어가 됐습니다. 아까 그 뼈다구 공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이번 스테이지 시작할 때 벽면에 에이리언 그림이 있었죠. 그 녀석이 마지막 보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힘을 탐하는 데스테리아는 지구인이 아니라는 거죠. 외계의 종족이었나 봅니다. 끝판 보스는 무조건 지금 사용하는 레이저를 이용해야지 됩니다. 연사력도 좋아야지 되고요. 그렇다고 끝판 보스전을 하다가 한 마리가 죽었다, 다시 시작하는 부분부터 나오는 아이템을 먹고 파워업을 해도 어렵지 않게 클리어는 됩니다. 그러니까 꼭 안 죽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진 않아도 돼요. 계속 도전하면 됩니다. 우리의 주인공 체르노브, 직업은 광부이고 러시아 사람이라는 거 말고는요 아는 게 없습니다. 키, 나이, 몸무게 역시 다 비밀입니다. 길이 끊겼지만요 최대한 뒤에서 버티니까 대머리가 나타났습니다. 아, 대머리 이번에는 가면을 벗길 수는 없지만요 최대한 대머리를 밟고서 버텨줘야지 됩니다. 요령 있으신 분은 중간중간 있는 저런 발판 이용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냥 대머리를 이렇게 발판 삼아 통과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처음 할 때는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망치 같은 게 나왔으니까 잠깐 긴장을 하게 됩니다. 또 이상한 트릭으로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뭔가 저 발판을 이용해서 여기를 통과해야지 될 것 같은 페인트였군요. 괜히 저 발판을 이용해서 건너려고 하다가 우리가 목숨 하나 잃을 수 있었고요. 망치만 보이면 일단 한 박자를 쉬게 됩니다. 그쵸, 한 번은 이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잘 파악했네요. 자, 곧 최종전이 있을 거니까 네가 원하는 무기를 골라서 파워업을 하거라 라고 말하는 듯이 아이템이 많이 나왔는데요, 별로 먹을 건 없었죠. 자, 드디어 최종 보스입니다. 생긴 게 딱 에이리언이죠. 히드루는 칼의 사정 범위 밖에서 연사를 이용해서 공격을 해주면은 일단은 1차 공격은 쉽게 피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 칼의 사정 범위가 은근히 깁니다. 아, 이제 2차 공격, 자유의 여신상 위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죠. 네, 왼쪽 끝에서 싸운 다음에는 오른쪽 끝에서 연사를 이용해서 공격을 해주면 됩니다. 괜히 더 많이 맞춘다고 가까이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연사를 이용해서 몇 방 쏴주면 쉽게 클리어가 되죠. 네, 최종 보스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클리어했죠. 엔딩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의 평화를 잘 지켰고요. 우리의 주인공은 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네, 여태까지 등장한 적들, 쫄따구 녀석들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36분 33초까지 이어지니까요. 건너뛰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엔딩이 잠깐 있어요. 우리 주인공은 잘 달려가고 있는데 헬기가 뒤쫓아갑니다. 기관총 소리가 들리더니 우리 캐릭터 죽을 때 나는 소리가 들렸죠. 이런 비극적인 엔딩이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찜찜하죠.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해피엔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비극적인 엔딩. 게임도 어려워서 컨티뉴도 많이 했고 엔딩 보기도 쉽지 않은데 끝까지 이렇게 찜찜한 엔딩을 만들어 놓다니 데이스타이스트 잊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지구의 평화를 지켰는데, 글쎄요, 주인공이 저렇게 비극적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킨 건지 안 지킨 건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네요. 이 게임이 2편이 나왔다면은 여기서 비극적인 엔딩이 아니라는 건 확실한데 2편은 안 나왔죠. 어쨌거나 정말 어렵게 엔딩을 봤습니다. 이 게임 리뷰 요청 제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지만 미루는 게임은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미루던 숙제를 한 것 같아서 힘들었어도 속은 편안해졌습니다. 꼭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